MPI의 그 통신은 점대점 통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합 통신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통신 루틴들은 모두 다 그 연속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 데이터를 전송하려면은 그 통신 루틴을 여러 번 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연속 데이터라든지 또는 그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 또는 C에서의 스트럭처라든지 호출한 구공에서의 그 사용자 정의 타입들 뭐 이런 타입들을 그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그 MPI 데이터 타입으로 그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 MPI 데이터 타입을 이제 그 통신 루틴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PI에서는 그 불연속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그 사용자 정의 타입들을 통신하기 위해서 유도 데이터 타입 작성 루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통신을 하는 경우에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그 데이터들이 연속 데이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거나 불연속적인 그런 데이터를 전송해야 될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속 데이터들보다 불연속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같은데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가 불연속적으로 있는 경우 또는 연속 데이터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인 경우 포출안에서 커먼 블럭 같은 것 C에서 스트럭처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데이터 타입도 다르고 불연속적인 데이터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통신할 때는 각각을 지금까지대로라면은 그냥 각각을 따로따로 전송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샌드 리시브를 이제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그 MPI에서는 그것을 이제 MPI 팩, 언팩 그 루틴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그 불연속 데이터들을 모두 그 패키징을 합니다. 묶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통신을 하고 그것을 다시 묶었을 때 이게 데이터 타입이 MPI 팩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되는데 전송을 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언팩하고 뭐 그런 이제 그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불편하고 또 그런 오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PI에서는 저런 불연속 데이터라든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신하기 위해 가지고 유도 데이터 타입을 유도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합니다. 가령 지금 이와 같은 그 어레이 A에 대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11번째 이렇게 6개의 데이터를 통신하고자 한다라면은요. 기존에 이제 샌드 리시브를 가지고 이런 통신을 3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A4부터 2개, A7부터 2개, A10부터 2개 이렇게 샌드를 3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불연속 데이터를 통신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6개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샌드를 3번을 호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MPI에서 제공하는 유도 데이터 타입 작성 루틴을 이용해서 iType1이라는 이와 같은 형 데이터 타입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iType1은 하나를 보내면 되겠죠. A4부터 하나를 보내면 되고 아니면 iType2와 같은 이와 같은 타입을 만든다면 이것을 하나, 둘, 세 개를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데이터 통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iType2를 만들어 가지고 iType2를 연속적인 3개를 A4부터 통신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불연속 데이터에 대한 그런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도 데이터 타입 작성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PI에서 유도 데이터 타입 작성 루틴은 이제 3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MPI 타입 컨티규어스, 타입 벡터, 타입 스트럭트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작성 루틴은 셋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유도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타입 커밋을 이용해 가지고 커밋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커밋된 그런 그 데이터 타입들을 그 MPI 통신 루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만든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일이 없을 때는 MPI 타입 프리 루틴을 이용해 가지고 디얼로케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타입 커미트를 보시게 되면 타입 커미트는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데이터 타입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 데이터 타입 작성 루틴, 뭐 컨티규어스나 스트럭트 등등을 이용해서 만든 유도 데이터 타입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것이 다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선 타입 컨티규어스를 보시면 이 MPI 타입 컨티규어스는
old 타입,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들어있는 old 타입의 데이터 카운트 개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 new 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테자 3개, 인테자 3개를 묶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들어있는 인테자 3개를 묶어서 new 타입을 하나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MPI 타입 contiguous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통신하는 그런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0번 프로세스가 i버프 20개를 지금 i로 초기화를 했고요. 네, 그것을 이제 타입 컨티규어스로 호출해 가지고 인테자 3개를 묶은 new 타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new 타입을 지금 MPI 타입 커미트로 호출해 가지고 커밋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런 new 타입을 3개 i버프, 이 i버프 1을 의미하죠. 포출 안에서 i버프 1부터 3개를 지금 브로드캐스트 하는 그런 지금 샘플 코드입니다. 지금 0번 프로세스만 i버프를 1부터 20까지 초기화됐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는 i버프가 초기화되어 있지 않죠. 그 상태에서 지금 0번 프로세스가 inew 타입을 3개를 지금 브로드캐스트를 했는데 inew 타입은 인테자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테자가 9개가 전달이 되는 뭐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를 직접 한번 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 C.F를 보시면은 0번 프로세스가 20개를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타입 컨티규어스로 호출해서 인테자 3개를 inew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그 만들어진 inew 타입 3개를 다시 통신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됩니다. 컴파일을 해서요. 타입 C.F -O 타입 C로 컴파일해서 타입 C prox 프로세스 4개를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0번 프로세스는 1부터 20까지를 데이터를 초기화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i버프가 초기화되질 않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인테자 3개를 묶어놓은 new 타입 3개를 브로드캐스트 하니까 1부터 9까지의 데이터가 각 프로세스의 i버프에 이렇게 할당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만 제대로 할당이 됐고 나머지는 가비지 값이 들어있는 그런 i버프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 컨티규어스를 보셨고요. 그 다음은 타입 벡터입니다. 타입 벡터는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불연속적인 그 데이터가 그 불연속으로 분포된 불연속으로 이제 들어있는 그 모양, 그 패턴이 아주 일정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규먼트를 보시면은 이제 올드 타입의 데이터들이 같은 개수만큼씩 모여져 있고요. 몇 개씩 모여져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이제 블록 랭스가 됩니다. 블록 랭스계가 연속적으로 모여 있는 올드 타입의 데이터가 이제 스트라이드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카운트기에 묶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타입 뉴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3개 연속 데이터가 이렇게 3개씩 모여 있는 것이 일정한 간격만큼 항상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 2개, 3개, 2개, 3개, 2개 이와 같이 같은 개수만큼의 데이터들이 같은 간격만큼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것들을 카운트기에 묶어 가지고 새로운 그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 MPI 타입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라면은 이제 그 3개씩 모여 있으니까 블록 랭스가 앞서 보셨던 이 타입 벡터의 아규먼트에서 블록 랭스가 3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요. 그것이 블록 랭스가 3인 그런 블록이 간격이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스트라이드가 5가 됐고요. 그것이 2개입니다. 2개의 블록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입 벡터의 아규먼트들이 이와 같이 2, 5, 3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샘플 코드는요, 이와 같은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개씩 그 모여져 있는 그런 블록이죠. 그래서 블록 랭스가 2가 되고요. 블록 랭스가 2가 되고 그 랭스가 2인 그런 블록을 4개를 묶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운트가 4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떨어진 거 간격, 각 블록과 블록이 떨어진 간격이 뭐 일정해서 이제 스트라이드가 3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데이터 타입, 뉴 타입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신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됐습니다. 0번 프로세스는 i버프를 지금 20개를 초기화를 했고요. 그것을